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시장 분석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 그리고 테마는 뭐였는지, 또 그 뒷얘기는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다, 이걸 넘어서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시장이나 관련 산업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딱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자료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2025년 9월 19일 시장에서 특히 변동성이 아주 크거나 상한가를 치거나 해서 눈에 확 띄었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오른 배경, 뉴스나 공시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 변화, 그리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열기를 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죠. 아, 좋습니다. 오늘 시장 주도주들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S2W, 다날, 로보티즈, 올릭스, 뱅크웨어 글로벌, NHN KCP, 더즌, 로보스타, 현대로템. 이야, 진짜 각양사계입니다. 이 중에서 딱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 움직임 같아요. 특히 다날, 이야, 오늘 하루에만 21.60%나 올랐어요. 거래 대금이 무려 9,500억 원을 넘었고요. 전날보다 거래량이 9배 늘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관심이 쏠렸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NHN KCP, 더즌 같은 다른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도 보니까 상승폭이 꽤 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국내 이슈가 아니고요. 해외 특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그 회사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달러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확 줄인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죠. 아, 네네. 중요한 건요. 이런 해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국내 관련 기업들 주가에 거의 즉각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해진 거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과의 어떤 동조와 현상,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다날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시스템을 다루는 뱅크웨어 글로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거의 상한가 갔죠? 거래량도 97배나 늘었고요. NHNKCP, 더즌까지 같이 들썩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자료 보면 다날에 외국인이 한 320억, 기관이 73억 원 순매수했거든요. 이게 이런 움직임을 딱 주도한 걸로 나타나요. 단순 테마를 넘어서는 자금 유입이 확인된 거죠. 와, 해외 변수가 국내 증시에 이렇게 바로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영향을 주다니 정말 글로벌 연결성이 강해졌다는 걸 아주 실감하게 되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로봇 관련주들의 그 뜨거운 열기입니다. 로보티즈, 이것도 무려 21.50%나 올랐고 거래대금도 다날 묻지 않아요. 9,500억 원 넘겼어요. 자체 개발한 로봇손을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개했다. 이 소식이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 하나 때문에 거래대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갔다는 건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증거 같은데요. 혹시 좀 너무 과열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모보스타, SP시스템스, 클로봇 같은 다른 로봇 기업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쪽 움직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SP시스템스나 클로봇, 이쪽은 노란봉투법 시행 소식이 호재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로봇 테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낸 경우입니다. 로보티즈처럼 개별 기업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력, 그 로봇손 같은 거요. 그리고 잠재적인 사업성과 예를 들어 오픈 AI 같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직접 부각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확 끌어낸 사례가 있고요. 로보티즈에도 외국인이 34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기대감을 실어줬죠. 네. 동시에 로보스타, 이것도 오늘 9.77% 올랐고 거래대금 3,122억 원이었는데 이 경우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AI 테마나 반도체 관련주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같이 좀 주목받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SP 시스템스하고 클로보스 사례가 흥미로운데요. 각각 7.53%, 4.48% 상승했죠. 이 기업들에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아, 그게 왜 그렇죠?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생기니까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 팩토리 도입 속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결국 로봇 분야는요, 개별 기업의 기술 혁신, 또 AI 같은 거대 기술 트렌드와의 연계, 그리고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요인까지 딱 맞물리면서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을 좀 넘어서서 산업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와, 기술 개발 소식하고 정책 변화라는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의 재료인데 이게 하나의 테마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니? 진짜 흥미롭네요. 개별 기업 이슈만큼이나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중요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 섹터는 뭐 늘 그렇듯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이오는 항상 그렇죠. IT캠은 상한가 30%딱 채웠는데 이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시적인 요인, 여기에다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 기대감 이게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요. 이 법안이 미국이 특정 국가 바이오 기업이랑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인데 이게 국내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IT캠 상한가는 말씀하신 대로 거시경제 환경, 즉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미국 생물보안법이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 30억 원 정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고요. 바이오 섹터는 이처럼 글로벌 매크로 변수나 정책 방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장에 진짜 뜨거운 감자죠. 비만 치료제, 이 관련주들 움직임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올릭스는 18.46%나 급등했고 거래 대금도 5천억 원 가까이 됐어요. 이건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이라고요. 네, G2G 바이오 역시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계약했다. 이 소식으로 10% 가까이 올랐고 일동제약도 관련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뭐 지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올릭스 거래 대금이 4,963억 원이었고 외국인이 539억, 기관 32억 순매수했고요. G2G 바이오는 9.86%, 일동제약 7.90% 상승. 이런 강세는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개별 기업들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 예를 들면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든지 실제 계약 체결 같은 걸 보여줄 때 주가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아, 정말 성과가 중요하군요. 사실 바이오 섹터 분석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시적인 요인 말고도 뭐 R&D 성과 발표라든지 임상 데이터 결과, 기술 수출 계약, 심지어는 자금 조달 방식. 예를 들면 온코넥 테라퓨틱스가 무상증자 결정하고 나서 10.67% 올랐거든요. 또 수급 이슈, 한미아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식 매각,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서 8.42% 상승했고요. 이런 것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다양해요. 정말 복잡하네요. 네, 신풍제약처럼 이건 8.36% 올랐는데 과거 테마였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ABL 바이오, 이건 7.98% 상승해 거래대금 1,706억, 외국인 544억, 기관 128억 순매수 들어왔는데 여기는 중요한 비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미리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진짜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산업 전체의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 가치, 재무 상태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바이오 분야는 진짜 특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주요 테마 말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했던 다른 움직임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상한가 간 비올이라는 종목도 눈에 띄는데요. 네, 비올. 비올
여기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고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 즉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서 주가가 바로 상한가 29.94%로 갔군요. 전날보다 거래량이 무려 107배나 늘었다니 이야, M&A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걸 진짜 실감할 수 있네요. 네, 비올 사례는 M&A, 특히 경영권 변동하고 관련된 이벤트가 주가에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딱 보여줍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자료에 15,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 가격하고 현재 주가 사이의 차이를 노린 매수세가 확 물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또 끌어올린 경우도 있네요. YMT. 여기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크게 늘 거다. 이 전망에 18.60% 상승했고 현대로템 역시 꾸준한 실적 성장 전망, 여기에 미국 철도 전장품 공장 준공이라는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9% 상승, 거래대금이 6천억 원에 육박했어요. 네. 현대로템은 외국인이 853억, 기관 134억, 이렇게 동반 순매수까지 확인되면서 아주 강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라는 점을 YMT나 현대로템 사례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특히 현대로템처럼 성장 스토리가 좀 명확하고 수급까지 딱 뒷받침될 때 시장에 관심이 확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움직임으로는 사이버원이 있네요. 최근에 있었던 KT나 롯데카드 해킹 사건 같은 사회적 이슈가 오히려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된 경우인데요. 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보안주 테마가 부각됐고 사이버원은 18.49% 급등했습니다. 거래대금도 744억 원이면 적지 않았고요. 네, 사이버원 사례는 사회적 이슈나 정부 정책 변화가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해킹 사건이라는 사실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 높이면서 관련 기업에는 수혜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이죠. 와, 진짜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정말. 그 외에도 보니까 PC 디렉트는 드론 테마로 11% 넘게 올랐는데, 와,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486배나 늘어난 점, 이건 진짜 이례적인데요? 네, 그렇죠. 엄청나네요. HSP는 꾸준히 주목받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서 8%대 상승률, 그리고 외국인 194억, 기관 226억 러브콜 받았고요. 미투오는 넷플릭스하고 협력 가능성 같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 소식으로 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12배 증가했고요. 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특정 테마,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로봇, 바이오, 보안 이런 것들이 강하게 부각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M&A, 비올, 실적, YMT, 현대로템, 사회적 정책 이슈, 사이버원, 또 개별 기술이나 산업 트렌드, PC 디렉트, HSP, 미디어 협력, 미투온 등등 정말 다채로운 요인들이 개별 종목들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이건 시장을 분석할 때 그냥 하나의 렌즈로만 볼 게 아니라 거시경제, 산업 동향, 정책 변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고유한 스토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관통하는 어떤 흐름,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주요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등락률 상위 리스트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S2W라는 종목이 무려 81.44%나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3,700억 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유리를 차지했네요. 네, 엄청나죠. 그 뒤를 IT캠, 비올 등이 이었고요. 거래대금 순위로는 다날 9,554억, 로보티즈 9,507억, 현대로템 5,991억 순.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이 딱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거래량 역시 다날이 압도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확 집중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단기적인 주가 탄력성이라 모멘텀을 보여주는 거고, 거래대금은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특정 종목에 투입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거래량은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그리고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몇몇 종목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동향, 이걸 같이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강세를 보인 다날 로보티즈, 올릭스, 현대로템, HSP, ABL 바이오 등등 상당수 종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둘 다의 강한 순매수가 확인됐거든요. 이런 소위 스마트모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시장의 주도 세력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는 현상 너머에 어떤 힘의 방향을 읽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군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누가 사고 파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는지 이걸 같이 봐야 시장의 진짜 속내를 좀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025년 9월 19일 시장을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전자결제, 로봇과 AI, 그리고 바이오제약,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여기에 보안 이슈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M&A나 실적 발표 같은 고유한 모멘텀들이 더해져서 아주 다채로운 움직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나 AI처럼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는 산업들, 스테이블 코인이나 신약 개발 같은 기술 혁신, 또 미국 생물보안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정책 변화, 그리고 M&A, 실적 발표, 계약 체결 같은 개별 기업들의 이벤트까지 정말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을 그냥 개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망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로봇 테마가 기술 개발 소식과 정책 변화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시장의 맥락과 그리고 주요 테마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께서 특정 산업의 최신 동향을 좀 빠르게 파악해야 할 때, 혹은 관련 분야 사람들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아니면 단순히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 특히 그 로봇 AI 기술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이 동시에 부각된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기술 혁신들이 금융 시스템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공장 같은 실물 경제 현장 사이의 경계를 과연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허물어 갈까? 기술이 사회 구조나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기회와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보내주신 자료들에 기반한 분석이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